문다혜와 관련돼서 4대 미스테리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 단독으로 나온 가장 오늘 따끈따끈한 얘기가 이거예요. 참 결정적으로 딱 말씀드리면 문다혜라는 사람은 준법 정신이 제로. 그러니까 법을 안 지켜도 된다. 이런 삶을 원래 생활화된 사람인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음주운전을 했다가 아니라 그냥 평소의 삶 속에서 이거 법을 지켜야 되나? 뭐 이런 거의 무법자 같은 그런 게 많이 나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캐스퍼입니다. 캐스퍼가 일단 딴 거 다 떠나서 과태료가 연체가 돼서 압류됐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사실 이게 우리 일반 어떤 시민들은 과태료 생각도 못 하잖아요. 그리고요, 일단 본인의 차가 압류됐다면은 굉장히 놀래가지고 그렇지. 어떻게든 빨리 아이고 내가 그동안 과태료 너무 안 냈네. 그렇지, 그렇지. 빨리빨리 내고 그렇지. 압류 딱지를 끊어내야 되겠다.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통인데 일반적이지.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네. 아니 이것도 한두 번 연체돼서 이렇게 압류 안 해요. 그렇죠. 네. 굉장히 누적됐으니까 압류하겠다는 거고. 네. 그런데 봤더니 이게 캐스퍼만이 아니었어. 네. 보니까 소렌토 R이라는 게 이게 그 원래 문재인의 에마였다고 합니다. 그렇죠. 옛날에. 네. 근데 정말 이 문다혜는 모든 걸 다 공유하고 그대로 다 물려받아. 그 마흔이 넘은 정말 사람이. 경제 공동체 맞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예. 임대료 무슨 드립 치면서 그렇죠. 경제 공동체 아니라고 지금 문 대통령이 그러는데 그렇죠. 지금 음주운전 하나로 지금 또 경제 공동체인 게 또 드러났잖아. 그렇지 말이에요. 그러게 이거는 차량 말이에요. 공동체네. 네. 완전히 차량을 네. 나 캐스퍼까지는 내 이해하려고 했어. 굉장히 내가 네. 관대한 사람이라 네. 캐스퍼 그래 그게 원래 상징적인 차이기 때문에 네. 내가 이 딸한테 준다. 네. 이렇게 지금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예. 하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야. 소렌토 R이라고 맨날 자기가 끌고 다니는 차를 네. 먼저 일단 줬어요. 그런데 이 문다혜 그거를 몰면서 어떻게 했냐고요? 또다시 여러 신호 위반인 등등 중앙선 침범 등등 온갖 지금 위반을 다 했나 봐요. 과태료가 또 어마어마하게 나왔나 봐요. 그랬더니 소렌토 R도 압류가 된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캐스퍼로 가니까 캐스퍼에서 또 이전이 된 거고. 그렇죠. 네. 예. 근데 네. 한 가지 미스테리가 네. 이거예요. 제주경찰서에서 캐스퍼에 대해서 압류를 했다 이렇게 네,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제주는 또 강찬호 의원이 전문이잖아요. 네, 네. 제주. 네. 아니 그러니까 이 윤건영에 의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제주 세컨하우스 아니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공유 숙박 임대업. 별장 아니에요, 별장. 공유 숙박업을 하기 위한 거지. 거기서 내려가서 무슨 별장, 아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캐스퍼는 제주경찰서에서 압류를 하죠? 네. 네? 왜 압류를 거기서 했는가? 왜 거기서 했죠? 제주경찰서에서?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이제 차를 한번 갖고 가서 거기서 굴렸겠죠. 음. 거기서 이제 또 과태료 내야 될 상황이 생겼겠죠. 그런데 경찰이 그래서 보니까 그 전에 과태료 안 낸 게 너무 많은 거죠. 아하. 그리고 더군다나 이 차는 이 차만으로 과태료를 안 낸 게 아니라 이 차의 주인은 그 전에 차. 그 전에 차도 아버지로부터 양도받아서 2년간 본인 명의로 굴렸는데 네. 그 차에 있는 것까지 이 차가 승계가 된 거죠. 왜냐면 네. 운전자는 동일하니까. 그렇지. 차주가 동일하고 운전자가 동일하니까 야 이거 봐라 이 사람 이거 보니까 엄청나게 한 11번 했다는 거 아니에요. 11번 과태료 지가 안 낸 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누구냐 캐스퍼라는 차 입장에서는 네네. 그 차도 인격이 있다면 억울한 거야. 아. 나는 생각밖에 했는데 내가 왜 압류를 당해야 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 주인의 전차. 전에 차. 전과가 그대로. 자네 차로 치면 선배지. 선배차 때문에 나까지 이게 압류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네. 돌아오라 소렌토로야. 내가 딱 보니까. 진짜.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누적된 범죄가 너무 심하니까 결국은 경찰이 이 소렌토 캐스퍼를 압류하게 된 건데 사실은 그 상당 부분의 책임은 소렌토한테 있는 거죠. 소렌토에 있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단 2년 동안에 이렇게 많이 지금 과태료를 내게 된 바로 그거예요. 네. 저는 어떤 분이 오늘 그러더라고. 댓글에서 내가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건 진짜 준법 정신이 제로다 그랬더니 과태료 하는 것 때문에 뭐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니. 아니 이게 바로 생활이에요. 그냥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 아닌가? 아니 우리들이 대부분 과태료가 날아오면 싫죠. 내기 싫어요.
내기 싫더라도 며칠 저항하다가 대부분 냅니다. 그 왜 그래요? 그게 그 마음속 양심이 있는 거예요. 아 보니까 어쨌든 내가 뭐 그때 주차 잘못한 거고 내가 뭐 항의해봤자 사실 이거 뭐 내가 할 말도 없는 거고 아 내고 말자. 되게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러다가 어쩌다 실수로 또 한두 번 누적돼가지고 막 가상금 날아오면 가슴 철렁해지면서 냅니다. 근데 이 경우는 보니까 뭐 날아오는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나중에 그냥 압류 대상 통보를 받았겠죠. 그런데도 그냥 신경 안 쓰고 막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 음주운전도 마음대로 하고 정말 그러니까 이게 법이니 도덕이니 규칙이니 이런 근데 가장 보면 맨날 그놈의 정이 떠드는 데가 저긴데 왜 이렇게 이분 그렇게 정이 떠드는데 행동은 완전히 그 반대이고 거기에 대한 꺼리낌 하나도 없는지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족속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정의당 당원이에요. 네. 정말 정의란 무엇인가. 예. 네. 그런데 또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아니 그 음식점 미슐랭 별을 받은 미슐랭에 그 등재되어 있는 음식점이 주차장이 있대요. 주차장이 없는 것도 아니야. 네. 주차장이 있대요. 그럼 거기다 주차하고 밥 먹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아예 당당하게 주차하면 안 될 곳을 네. 찾아서 거기다 주차를 하고 7시간 동안은 한 가지 의혹은 말레비를 내기가 아까웠을 수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렇게까지 추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거기가 1인분이 네. 58,000원이래요. 150g에. 네. 1인분도 말레비가 아니고. 좀 나오는 데 같은데 그 스테이크 집이잖아요. 아니 네. 글쎄 150g에 58,000원짜리를 먹으면서 말레비를 아까워요. 네, 뭐 그런 모르죠. 뭐 본인이 내는 건지 아니면 누가 내는 건지 알 수 없으니까. 내가 흥분할 건 아니지. 네. 그러니까 변호사님, 네네. 그러니까 주차 자체도 아예 불법 주차가 생활화돼 있고 또 과태료 이렇게 뭐 수십 11건을 안 내고 하는 어떤 태도는 준법 정신은 없는 거 아닌가요?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저는 그런 것들은 이제 하찮다고 생각이 돼요. 아니 진짜로 이거는 저는 그런 문제 가지고 이렇게 물타기 하는 것 같아서 싫어요. 예. 저는 음주운전에만 포커스 맞춰가지고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살인행위에 준하는 나쁜 왜냐하면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할 때 네. 어떻게 음주운전을 하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맥주 한두 잔 먹고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네. 그러다가 이제 그 단속 같은 거 할 때 불어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나왔네 네. 이러면서 단속이 돼요. 저렇게 문다혜 씨 같이 차는커녕 자기의 몸도 가누지 못하는 상태인데 네. 그런데도 운전대 잡는 사람 저 본 적이 없어요. 맞습니다. 예. 전 진짜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냥 나 괜찮아 그 맥주 한 두세 잔 마셨어 이 정도면 나 끄떡없어. 그다음에 사실 그 정도 먹고 그 정신 똘방똘방한 사람들도 있어요. 네. 대부분 그래요. 네. 맥주 뭐 한 두세 잔 마셨다고 해가지고 비실비실 갖고 뭐 그러진 그러진 않죠? 않잖아요. 네. 하지만 불문 나와. 네. 그럼 걸리는 거야.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음주운전이야. 근데 문다혜 같이 자기 차가 무슨 차, 이 차가 내 차냐, 저 차가 내 차냐, 금차가 내 차냐, 은차가 내 차냐, 돌차가 내 차냐. 그러니까 문대가 문을 지금 구별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 정도까지 갔는데 거기에 그런 상황에서 운전대를 갖다 잡고 시동을 켠다? 이거는 상식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있을 수가 없는 맞는 거고요. 말씀입니다. 네. 저건 뭐랑 똑같냐면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한 거랑 똑같아요. 살인의 예비 행위야. 맞습니다. 살인의 결과만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저런 상태에서 운전했으면요 대형 사고가 발생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실제로 그날 보면은 뭐 다 동영상 보셨겠지만 그 어떤 남성을 칠 뻔했잖아요. 네네. 다행히 옆에 그 골목에서. 지인이 얼른 그거 보고 놀래가지고 얼른 몸을 뒤로 잡아 빼가지고 겨우 사고를 면했지. 저는 그때 큰 사고는 이미 난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식겁한 게 그날이 10월 4일 저녁이었어요. 네, 네. 그다음에 10월 5일 새벽 2시 51분에 이제 접촉 사고가 났는데 그렇죠. 네. 저기가 이태원도 제가 이태원 무지무지하게 많이 다녀서 잘 아는데 네. 평일엔 차가 많지 않아요. 토요일 저녁. 네. 토요일 저녁이고 내일이 일요일이고 하니까 네.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고 그러니까 차가 생각보다 많았던 거야. 그렇죠. 만약에 평일날 저렇게 술 마시고 차가 없는데 운전을 했다. 그러면 저기 속도 냈을 거예요. 한 6, 70km 그냥 냈을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문다혜 집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부암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어디로 갔느냐? 3호 터널 갔을 그렇죠. 거예요. 네. 3호 터널에 차 없었을 거예요. 그때 새벽 2시에 네, 무슨 네, 차가 네, 있어. 네. 그러면은 80, 90, 100km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대형 되고 사고가 나죠. 터질 뻔했는데 네. 진짜 하나님이 보호하사 문다혜 씨를 네. 지켜주신 거다. 정말 그런데 말씀 중요한 건 뭐냐면
저 대리비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대리비 끼케야 3만 원 나왔을 거예요. 그럼요. 이태원에서 저기 멀지 부암동까지 않아요. 얼마나 네. 되는데 멀지 않아요. 아무리 새벽이라고 해도 3만 원이면 되고 그럼요. 만약에 3만 원에 기사가 잘 안 잡히면 전화 와요. 대리 저 거기에서 고객님 지금 3만 원인데 안 잡히니까 금액을 3만 5천 원으로 올릴까요? 네. 네 하면은 제 경험상 금방 와요. 그런데 그 돈 3만 원, 4만 원 이 정도 아끼려고 하다가 네. 어떻게 되느냐? 캐스퍼 값 최소한 두 대 값은 날린 거다.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네. 여기서 저희 택시 기사님은 부르는 게 값이야 지금. 제 경험상 아, 그렇군요, 저게. 택시 기사님이 1,000만 원 내놔라 그러면 1,000만 원 내놔야 되고 5천만 원 내놔라 그러면 합의 안 할 근데 겁니까? 저 경우 이제 의사한테 가서 진단 받잖아요. 그 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금액이 일반적으로 정해지는 게 아닌가요? 진단 안 받으면 되지. 아, 그렇구나. 진단 안 받으면 되는데 교통사고의 특성상 네. 그냥 내가 아프다고 하면 병원에서 다 끊어줘요. 네. 왜냐하면 교통사고는 저도 겪어봤거든요. 예. 저도 추돌 사고를 당해봤는데 제 차가 기스 하나 안 났어. 네. 살짝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뒤에 어떤 사람이 나를 박았어. 화가 나가지고 싹 내려봤더니 뒤에 젊은 여성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네. 갑자기 보니까 재수 씨가 이 방송 보면 안 되는데. 아니 갑자기 화가 확 누그러지신 것 같은 느낌이.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쿨하게 네. 남자답게 100만 원. 아니 그냥 가세요 그랬어요. 야. 보니까 속 보인다. 정말 정법전 실망이야. 아니 네. 가라고 그랬다고. 아니 근데 그 뒤에 그 박은 사람이 남자였어도 네. 나이든 할아버지였어도 정말 쿨했을까? 몰라 그건. 아니 그랬는데 전화번호도 안 따고 그냥 가시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남자답게. 전화번호는 땄을 것 같은데. 후유증. 네. 그랬는데 진짜로 차에 기스 하나 안 났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뭐 기스도 안 났는데 뭐 차가 뭐가 문제가 있나 해가지고 집에 왔는데 한 사흘 고생했어요. 네. 뻐근해가지고. 맞습니다. 그럼. 그래가지고 제가 운전도 못하고 택시를 탔어요. 네. 기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네. 추돌 사고 당해가지고 내가 몸이 너무 아픈데 왜 아픈지도 모르겠는데 너무 아프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사님? 그랬더니 기사님이 약국 가서 약 먹으래. 그래가지고 약국 가서 약사님한테 제가 추돌 사고 당해서 몸이 너무 이상하게 아픕니다. 그랬더니 약을 주시더라고요. 네. 그 약 먹으니까 씻은 듯이 낫는데. 그게 무슨 약입니까? 몰라. 진통제겠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교통사고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무리 의사도 아프다라고 하면은 저 사람 뻥치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도 아프다고 하는데 네. 교통사고 당했다라고 하는데 그럼요. 네. 기사님 좋은 기사님 만나셨으면 그나마 좀 나을 거고 만약에 기사님이 정색하고 5천만 원 내놔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저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뭐 이제 혹시 저 이른바 문바님들이 성금 모금 운동을 할까요? 또 모르겠습니다. 네. 언제적 문바? 지금은 문바의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네요. 개딸의 시대예요. 개딸들은 뭐 그런 건 안 쳐주겠지. 네. 뭐 압니까? 들어가면 영치금 또 뭐 그러니까요. 하고 또 네. 예수님 얘기 나왔는데 이미.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두 네. 가지만 말씀을 네. 드리면 네. 첫 번째 저 캐스퍼를 왜 문다해 줍니까? 그것도 이상해요. 뭡니까? 아니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 저 캐스퍼는 어떤 캐스퍼냐? 네. 광주형 일자리 1호차예요. 그렇습니다. 네. 상징적인 차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저 광주형 일자리 1호차 캐스퍼를 현직 대통령이 인수한다고 그랬을 때 네. 많은 사람들이 살짝 감동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통령식이나 되시는 분이 다른 것도 아니고 제네시스도 아니고 경찰을 산다. 그다음 대통령 분명히 이야기했어. 이거 내가 타고 다닐 거라고. 그렇죠. 아니, 퇴임한 후에. 네. 퇴임한 다음에도 내가 타고 다닐 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문재인 대통령 퇴임한 다음에 국가에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차가 나왔어요. 네. 무슨 차 받았습니까? 캐스퍼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무슨 차 받았냐면 제네시스 G80 을 받았는데 그냥 G80도 아니고 일렉트릭을 받았어요. 네.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차는 G90인데 네. 그런데 이제 G90 받으면은 또 뭐 이렇게 난리 그렇게 날까 봐. 뭐 그런 걸 갖다가 받냐 좀 그럴까 봐. 두 번째로 비싼 차가 네. 제네시스 G80 일렉트릭이에요. 얼마냐면 네. 제가 찾아보니까 1억 211만 원. 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퇴임한 다음에 캐스퍼 탄다라고 하니까 진짜 탈 줄 알았냐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국가에서 제네시스 G80 일렉트릭 딱 나오니까 그거 딱 보니까 그 캐스퍼보다 훨씬 나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타고 다니시고 캐스퍼는 얘따 너나 가져라 하면서 이거를 문다해 준 거 아닌가? 이거는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은 살짝 기망한 거 아닌가 하는 살짝 생각이 들어가지고. 상당히 기만한 거죠. 그때 사실 그걸로 여러 가지를 노렸어요. 전기차, 네네. 그다음에 그 광주 그 공장이니까 호남, 그리고 퇴임 후에 경찰을 모는 소박한 대통령 등등 적어도 3가지를 그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본인은 상당히 뭐 지지율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누려놓고 지금 보면은 완전히 그거하고는 지금 딴 행동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여기서 다시 한번 그 문다혜 씨가 여기서 갑자기 또 말도 안 되는 사인을 왜 건드리냐 이러는데 뭐 그런 논리면 우선 역시 이제 법적으로는 민간인인 김건희 여사는 왜 건드리는지도 모르겠고 뭐 그걸 떠나서 당장 지금 사인이 아닌 이유가 그 아버지는 바로 국가로부터 원래 캐스 몰고 다녀야 되는 사람이 국가로부터 지금 그렇게 현대에서 2번째로 좋은 차 이것을 그냥 받았기 때문에 바로 그 잉여와 여유분으로 그래서 지금 본인이 그 차를 받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미 사인이 아닌 거예요. 국가의 혜택을 엄청 받으면서 그걸 다 빨면서 갑자기 이런 그저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나 공인 아니야라는 정말 정말 궤변 중에 궤변을 하고 있으니 진짜 억장이 무너집니다. 네. 그다음에 제가 성경 여러 번 읽었는데요. 네. 많이 읽었는데 오늘도 아침에 성경 읽었는데 성경 어디에도 네. 그 음주운전 하라는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네. 네. 저게 왜 문다혜가 예수님하고 비교가 됩니까? 네. 그 다음에 성경에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보다는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문다혜가 술을 갖다가 그냥 마셨습니까? 그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그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49가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언론에서는 0.1414, 0.14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0.15에 가까운 거죠. 0.149면 0.15예요. 이거는 네. 소주 2병 마셨다. 그리고 0.15라면요. 0.008부터가 면허 취소니까 네. 근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 2배.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소주 2병 마시란 말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소주 2병 이상인 것 같아요. 그때 정황을 저희는 제가 취재한 그 후배들 네. 얘기 들어보면 네네. 그 마지막 3차 갈 무렵에는 네네. 너무 취해가지고 자기 그 코트가 땅에 끌리는 것도 모르고 그다음에 네. 사람들하고 부딪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리고 한 술집에 들어가서는 쫓겨났고 네. 뭔가 길쭉한 거를 들고 가서 패대기를 치면서 네. 술 내놔라는 식의 반말을 해가지고 네. 그 저 옆에 그 손님들이라든가 저 술집 사장님이 네네. 당연히 기분이 나빴을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나가시라고 쫓겨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쫓겨나가지고 마지막으로 간데 보니까 이제 그 체격이 건장한 몸이 좋은 50대로 보이는 남성 딱 한 명하고 그렇게 마셨대요. 네네. 근데 갔는데 가가지고 아무런 그 말도 안 하고 고개 푹 숙이고 뭐 거의 꾸벅꾸벅 졸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결국은 그 남자가 돈 내고 나왔는데 정말 희한한 거는 네. 그렇게 나왔으면 일반적으로는 그래도 같이 술 먹은 사람이니까 예. 차를 대리기사를 부르든지 택시를 잡아서 잡아주든지. 보내든지 일반적으로 그러는데 그냥 돈 내고 빠이빠이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지금. 그러지 않고서는 몸을 못 가누는 그 여자가 네네. 그런 야심한 시각에 그렇죠. 혼자 차문 열고 그리고 자기 차인지 누구 차인지도 몰라갖고 그렇죠. 문을 헷갈려가지고 예, 예. 그래가지고선 저렇게 되는 일이 벌어지니 그 도대체 같이 있던 사람들이 어떤 종자인지도 궁금하고 예의가 그렇죠. 없어. 그러니까 우선 예의나 인간에 대한 배려가 없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술을 마신 것도 그렇고 그리고 2차가 지금 요즘 제일 지금 그래서 핫한 지금 아이템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1차 스테이크 집과 3차 뭐 선술집, 뭐 두부김치하고 이런 거 시켰다는데 2차가 도대체 어디냐? 그리고 1차에는 2명의 남성이 있었는데 3차에는 지금 마치 1명으로 됐는데 2차에는 그럼 또 남성이 몇 명 있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모든 게 베일에 쌓여 있다고 합니다. 네. 그게 첫 번째 미스테리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제가 타임라인을 구성해 볼게요. 6시 52분에 이태원에 도착을 합니다. 네. 그러면 7시로 해주죠. 7시에 들어갔어요. 네. 자, 두 번째 나오는 시간이 뭐냐? 그 다음날 0시 30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나오는 시각이라는 게 왜 시각을 말씀드리냐? CCTV거든요. 그렇죠. CCTV에서 첫 번째 7시에 나타나요. 네. 두 번째 나타난 게 0시 30분이에요. 네. 0시 30분에는 두 남자가 함께 있었어요. 네. 그리고 한 남자는 그 다음에 나오는 저 CCTV에는 한 남자는 없고 네. 또 한 다른 남자와 술집에 갔다가 쫓겨난 그렇죠.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두부집 간 거.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한 번 쫓겨나고 한 번 두부집 간 거 이외에 네. 그 집, 7시에 들어간 집은 찾아봤더니 9시 반이 라스트 오더래요.
네. 9시 반이. 스테이크집. 네. 그리고 10시가 문을 닫는다고 그렇죠. 하더군요. 네. 기사에 보면 10시에 문을 닫고 나왔다라는 그렇죠. 걸 네. 추정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등장한 건 0시 30분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10시와 0시 30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2시간 반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뭔지 그게 이제 핵심이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 우린 추정은 해볼 수 있잖아요. 물론 이게 썬데이 서울 같이 옐로우로 가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이 사람의 가까운 지인이거나 네. 또는 뭐 청와대 사람들 전부 지인이라고 하잖아. 왜 양이네스가 돈 준 걸 갖고 그것도 지인. 문다이는 그다음에 지인과의 뭐라고. 그다음에 10억짜리 별장을 4억에 넘겨주신 다정한 신부님도 그냥 오랜 지인. 오랜 지인이고 네, 네. 지인이 그렇게 많아.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지인들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이 사람을 혼자 두고 30분 동안은 술집에서 네. 가만히 놔두고 자기 집에 갈 리는 없다. 그렇죠. 도대체 어떤 사람을 만났길래 이렇게 매정하게 네. 그 음주운전에 걸리게 만들었느냐. 실제로 내가 딱 어떤 여성하고 둘하고만 술을 마시는데 네. 그 여성이 이미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취해가지고 그렇죠. 보니까는 자기 혼자서 술 마셨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가 뭐 보다 못해서 그럼 저 정리하고 나갔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럼 세상에 그 여성이 집에 가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챙겨주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남자가 말이죠. 네네.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은 너무나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까 방송에서 우리 네네. 정 변호사가 문제 제기했다기보단 이태원을 잘 아시니까 이태원은, 공간이 참 의심스러워요. 저는 원래 40대에 그 정도의 어떤 그런 뭐 대학도 나오고 뭐 사람들의 그 만나는 레벨이 주로 오래된 신부가 지인이고 양이네스 뭐 디자이너의 딸이 지인이라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골목보다는 해밀턴 호텔 뒤쪽 그러니까 좀 꽤 유명한 그런 음식점이나 카페들이 있는 그 시간대에서도 충분히 문을 연 그 공간에 가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골목은 사실 잘 안 가는 골목 아닙니까? 저는 사실 그쪽 잘 안 가요. 네. 왜냐하면 그게 그쪽이 어느 골목 조금 한번 그 골목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느 그러니까 골목이죠? 해밀턴 호텔 앞이 삼거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건너와 네. 그러면은 그 오른쪽으로 네, 네. 새길이 있어요. 네. 거기 아마 일방통행. 그 소방서 뒤쪽 말씀하시는 소방서 뒤쪽인데 네. 크게 보면 소방서 뒤쪽인데 예. 소방서까지는 안 가는. 안 가고 네, 좁은 도로. 네, 좁은 도로. 좁은 골목. 완전히 그런데 좁은 골목. 네, 거기에는 주로 뭐 아랍이나 그 나이지리아대 거의 뭐 아프리카 맞아요. 뭐 그쪽이죠. 맞아요. 네, 아프리카들이 나오고 많아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맞아요. 저희 근데 뭐 예. 낮에도 가면 거의 이제 조금 이렇게 칙칙하고 그래가지고 음. 잘 안 가는데 요번에 저 알았잖아요. 거기 유명한 스테이크 집이 거기 있대. 네, 그렇죠. 그건 뭐 제가 예단을 할 필요는 없고요. 네, 다만 그렇습니다. 다만 예. 제가 근데 한 가지 또 기자로서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눈에 띄는 대목이 뭐냐면 어저께 용산서가 아주 기자들로 북적였어요. 네. 아주 용산서가 핫플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왜 어저께가 핫플이었느냐? 음흠. 자, 시간대별로 보겠습니다. 토요일 날 오전 3시쯤에 이제 상황이 터졌죠. 네. 그리고 이걸 우리 언론, 특히 제가 있는 중앙일보에서 네네. 특종을 합니다. 아하, 특종을 하는 게 맞아요. 토요일 날 저녁에 해요. 사스마리가 예, 딱 발견했구나. 토요일 발견에 뭐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하여간 저희가 캐치를 해서 토요일 날 저녁에 특종 일부를 때립니다. 단독. 예.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에 뒤집어졌죠. 네. 저녁 7시인가 때렸는데 6시인가. 그때 중앙일보가 취재한 거는 이겁니다. 경찰 쪽으로부터 확실하게 이제 확인을 받았고, 그다음 두 번째 경찰은 그래서 월요일, 그때 그게 토요일 날 오후 상황에서 네네. 내일 모레 월요일 날 출두해라. 문다혜한테 출두하라고 할 예정이다. 통보를 네. 그래서 그날 출두하겠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기자들이 그렇게 썼어요. 네. 경찰은 월요일 날 문다혜 씨를 소환해서 조사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갔어요. 근데 저희 기자들이 쓰면서 느끼는 거가 있잖아요. 뭐냐면 이렇게 기사를 쓰게 되면 월요일 날 일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렇지. 네, 왜냐면 이제 바깥에 그걸 이렇게 되면 공개되니까. 모든 언론이 그날 경찰에 용산사에 덤벼드니까 예. 문다혜 씨 쪽이 이제 부담을 느껴갖고 알면서도 썼는데도 이것이 사실이 아니게 되는 가능성이 생기는데 네네. 정확히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후배들한테 물어보니까 어저께 이제 그 하여간 경찰에서 오늘 부를지 안 부를지 모른다. 뭐 이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들어보면은 결국 문다혜 쪽에서는 오늘 못 나간다. 그리고 일정 조정을 하자 이랬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경찰은 내일까지도 지금 소환은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지금 일단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이렇게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되게 그 다음날 바로 가는 거예요. 바로 가는데 이번에 뭐 주말에 있다고 치면 어저께 갔든지 아니면 오늘 정도까지는 가야 되는데 그렇죠. 심지어 내일까지도 지금 경찰은 지금 부를 계획이 없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이 자체로도 또 끝없이 지금 경찰 수사를 미룰 것이냐. 아마도 유일한 변명은 기자들이 잔뜩 진치고 있으니까 좀 부담스러워 못 가겠다 그러는데 이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 김건희 여사한테 뭐라 그랬나요?
검찰에 공개 출두해서 국민 앞에 기자들 앞에 사과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제3의 장소에서 몰래 도둑 그 무산 그런 식으로 조사받았냐 비겁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대국민 사과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네. 똑같죠. 똑같은 거예요. 이거 지금 단순히 음주운전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 바로 아버지가 살인행위라고 했던 그런 사건을 딸이 저지른 것이고 그렇죠. 그 딸은 엄연히 공인으로서 지금 수많은 국민들의 세금 혜택 속에 꿀 빨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민주당의 바로 그 잣대 김건희 여사가 검찰 출두해서 기자들 앞에서 국민한테 공개 사과하라는 그 잣대 정확히 문다혜 씨한테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그냥 뻔뻔하게 기자들을 지키고 있으니까 난 못 가겠고 밤중에 아니면 몰래 아니면 쉽게 말하면 용산서는 지하주차장 없다는데 토굴이라도 파가지고 내가 그 몰래 들어가서 조사받겠다. 설마 이런 건 아닌지 정말 의심스럽다. 저는 두 가지 이유가 더 있다고 봅니다. 뭐 사실 진치고 있으니까 안 간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막아야 될 거를 빨리 막아야 된다. 네. 뭐 아까 사실 택시 기사분 말씀하셨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혹시나 그 만났던 사람들을 네. 입을 밖에 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 또 있을 수 있다고 수도 봅니다. 네. 또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러니까 세 번째는 수리하지 않겠다. 그 얘기가 많아요 지금 사실. 네. 지금까지 술이 안 깨가지고 뭐 아니면 또 들어가서 술을 다시 마시는 건 아니겠죠?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자 하나 더 조국 혁신당 대표가 또 끼어들었습니다. 네. 낄 빠빠 낄 때 끼어야지. 뭐라 그랬냐면 아니 독립한 성인이니까 아버지는 아버지고 지금 딸은 딸 아니냐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자기 입장을 밝힌 거고 뭐 문재인은 사과할 필요 없다. 자 그런데 내가 조만대장경을 발견했습니다. 보이시죠? 네. 조국이 2016년도 박근혜 대통령한테 막 그 지금 비난하면서 얘기한 겁니다.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한다. 아니 뭐 조국의 두만대장경은 뭐 정말 당연할 저런 게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자기는 뭐 굉장히 선한 척하니까 네. 남 얘기 막 하는데 알고 보니까 다 자기들 얘기죠. 뭐 그렇죠. 기본이고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이거죠. 뭐요? 아니 그렇게 독립된 성인인데 왜 네. 2020년부터 2022년 문재인 물러날 때까지 그럼 그 독립된 성인이 왜 아버지 관사에서 그 아버지 집도 아니에요. 그렇죠. 국민이 아버지 5년 동안 대통령으로 공무를 하라고 빌려준 집이에요. 그렇습니다. 남이 빌린 집에 거기다가 또 얹혀가지고 그렇죠. 2년 동안 자기 집은 전세를 줬거나 월세를 줬거나 해서 네. 임대 수익을 분명히 누렸을 것이고 그러면서 지금 국민이 아버지한테 일하라고 준 그 셋집을 자기가 들어가 살았잖아요. 국유재산 아닙니까? 국유재산이죠. 그러니까 네. 지금 지금 그때 문재인이 무슨 뭐 임대료 나 전에 딸한테 줬다 그러는데 부모는 딸 집에 살 수 있어요. 부양의 의무가 딸한테 있으니까. 그렇죠. 반대로 문다혜는 독립된 성인. 지금 딴 사람들은 조국 얘기했어요. 자, 독립된 성인이 그 국민이 아버지한테 빌려준 집에 그렇게 들어가서 그 자기 임대 수익은 누리고 자기 하는 거릇이라면 본인이 국민한테 임대료 냈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거는 또 다 쌩을 까고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그 당시에 그래놓고 또 독립생계라고 하면서 재산 공개를 거부했어요. 알고 보니까 완전히 캥거루였는데. 그리고 이제 와서 또 독립된 성인이래. 네. 그러니까 하여간 난처할 때는 그 독립된 성인이고 그 다음에 의무를 다할 때는 또 거기에 얹혀 살고 하여간 기가 막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어떤 때요?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애들이 그렇습니다. 그 대법원장 관저에서 살았으니까. 대한항공의 소속 변호사 며느리. 네. 그 아들은 판사였고. 근데 거기서 같이 얹혀 살면서 땅콩 회항과 관련돼서 대한항공 측에 어쨌든 유리한 판결이 나오자 대법원장 관저에서 거기 대한항공 그 소속 그 변호사들 함께 파티를 열었다. 그다음 손자 놀이터도 만들었다며. 그렇죠. 관저 안에. 그리고 관저를 또 대리석으로 깔았대요. 그쪽 분들 보면은 말로는 맨날 정의 어쩌고 떠드는데 본인들 재산 불리는 건 악착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국민 세금이나 어떤 조직의 허점 파고 들어갔고 빨대 꼽아갖고서는 최대한 하여간 뽑아내는데 아주 이골이 난 분들 같습니다. 그래놓고선 맨날 정인이 맨날 재물을 돈 있고 부자는 감싸는 건 국민의힘이다 그러는데 국민의힘이 잘하고 못하는 걸 떠나서 본인들 입은 정말 좀 닥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돌 맞은 개구리라고 자기를 표현했는데 그 돌은 자기가 던진 돌 아닌가요? 맞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그래가지고 도대체 뭘 하려고 참지 하나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음주운전. 아니 지금까지 금주했나 봐.
이제 참지 않겠습니다. 네. 이제 금주를 참지 않겠다. 그렇죠. 이제. 금주를 참지 않겠다. 이제 네. 술을 막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민주당은 당명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냥 더불어 음주당으로.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고. 아니, 이재명은 원래 더불어 재배당을 하려고 그랬어요. 더불어 재배당. 아니, 많은 사람들이 이러더라고. 이제 드디어 문다혜가 네. 당을 바꿀 때가 됐다. 네. 정의당에서 네. 민주당으로. 왜? 네, 네. 민주당이 0.15가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0.158이었다며 이재명의 그렇죠. 음주운전 그렇죠. 수치가. 네, 네. 그러니까 충분히 자격이 된다. 네. 조국당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신장식도 들어갈 수 있고. 그죠? 그럼 개혁신당도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거기 대표가 2번. 아니, 완전히 무슨 음주운전의 그래서 다들 조용하시잖아요. 예. 저는 그리고 민주당은 정말 가증스러운 게 아주 기자들한테 대놓고 그러죠. 기자들이 물어보거든요. 네. 지금 당 차원 성명 안 내냐? 없습니다. 당 차원에서 논의 안 했나? 안 했어요. 오늘 회의에서 없었습니다. 아니 방귀 낀 놈이 성내나요? 기자들 질문에 대해서 아주 그냥 도끼는 뜨고 왜 그런 걸 물어봐? 이 가재 붕어 개구리야. 약간 그런 분위기더라고. 내가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네. 음주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사실 다시 소환이 되잖아요. 그래서 네, 0.158 등등등. 문다혜가 국감에 뽑은 이유는 문다혜가 국감을 열어줬죠. 화려하게 열어줬습니다. 국감에 이제 전초전을 문다혜가 열면서 네네. 국감이 문다혜로 인해서 좀 스펙타클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렇습니다. 기대를 하는데 오늘 네. 또 평론가님이 네네. 문다혜 부모님을 비롯하여 네네. 그 일가를 네. 좀 탈탈 털시는 방송을 저는 오늘 문재인의 음주운전을 갖고 왔습니다. 네. 놀라셨죠? 네. 문재인의 깜짝 음주운전 놀랐어요. 은폐 의혹. 네.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되는 거냐. 자, 내가 주어는 빼고 한번, 이게 어떤 사건인지 한번 봅시다. 네. 2003년입니다. 4월 24일. 네. 만취한 사람이. 때네요.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그쵸, 네. 음주 만취된 상태에서 SM5를 몰고 귀가하다가 엘란트라 승용차 네, 그러니까 네. 앞에서 달려온 엘란트라 승용차와 정면 충돌한 겁니다. 엘란트라 승용차 운전자는 사실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네. 근데 SM5 운전자가 만취한 겁니다. 차선을? 그렇죠. 차선에서 정면 충돌한 거니까 저쪽은 네. 차로 오고 네. 거기다 그렇죠. 그냥 꼬나 박았겠지요. 중앙선 침범을 했겠네요. 그렇겠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 음주운전한 자가 뭐라 그러는지 네. 아세요? 내가 누군데 감히 이러느냐? 내가 누구누구와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라고 고성을 질러댔대요. 그런데 경찰이 이 사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음주운전 측정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하고 일단 저기 데리고 가야 됩니다. 네. 경찰에 임의동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물사고를 냈잖아요. 그렇죠. 음주운전을 하고 대물사고를 그렇죠. 냈잖아요. 거기다 어마어마한 이게 사건입니다. 중앙선 침범이면 중앙선 뭐 침범, 중대 난폭운전에 과실이고, 대한 금지법도 네. 있고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경찰에 나타나서 합의를 본 거예요. 음주운전자랑? 저쪽이랑 합의 보세요 해갖고 합의를 봤으므로 이 사건은 종료됩니다 하고 덮어졌습니다. 음주운전에 중앙선 침범을 어떻게 합의를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대방 차주와 합의를 봤대요. 그리고 그냥 끝났습니다. 이 사건 어떤 사건인지 아십니까? 바로 문재인이 노무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네. 있을 때요. 네. 이 사람이 음주운전자가 노무현의 사돈이었습니다. 노무현의 사돈 배병렬이라는 사람인데 내가 누군지 아느냐가 그 얘기였군요. 그리고 땡땡땡과 어떤 사이인지 아느냐.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노무현의 사돈이야 짜샤. 이렇게 술 네. 먹고 고래고래 네. 고함을 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 측 운전자는 당연히 술 냄새에 그렇죠.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경찰 부르고 그럼요. 난리가 났는데 몇 시간 후에 이 사건은 그냥 사라지더라. 라는 겁니다. 네. 이 사건 어떻게 됐습니까? 2006년도에 조선일보가 사실 네. 당시에 터뜨려요. 2003년도에 벌어진 일을 2006년도에 조선일보가 터뜨립니다. 그런데 네. 2006년도에 아직도 그때는 노무현 청와대잖아요. 네. 첫 번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합의한 거예요. 네, 네. 두 번째 음주운전 안 했어요.
아. 왜냐하면 풀질 않았잖아. 그렇죠, 그렇죠. 경찰이 풀게 그렇죠,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냥 덮어버렸잖아요. 안 풀었으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은폐를 해? 네. 아니 기록이 없어요. 음주운전 아니에요. 음주운전 기록 있어요? 아, 찾아봐. 없어요. 그러네요. 음주운전 아니에요. 그리고 아. 세 번째 가장 기가 막힌 게, 자, 좀 전에 보셨을 거예요. 이건 조선일보 기사고 네. 청와대 경찰 개입 은폐 네. 의혹이고, 좀 전에 보고서가 있어요. 네, 아까 보여주신 거 보여주세요. 요 앞장이요? 요 예. 앞장이 보고서예요. 네. 문화일보가 이걸 2017년에, 이건 표고, 자, 2017년에 이 보고서를 발견을 하고 네. 이겁니다. 자, 사돈 배병렬 음주 교통사고 야기. 이게 뭔지 아세요? 보도자료 아니에요. 문화일보가 쓴 거 아니에요. 청와대 내에서 보고를 한 거예요. 민정수석실이네요. 민정수석실에서 보고를 네. 한 거예요. 사돈, 그걸 딱 줄였지. 네. 노무현 대통령 각하 사돈 네, 있잖아. 네. 사돈 배병렬. 민정수석실에서 그럼 사돈이라고 그러면 대통령 사돈이겠지. 뭐 누구 사돈이겠어요? 그렇죠. 음주교통사고 야기. 음주교통이라고 네. 얘기했잖아요. 저때. 그러네요. 예? 민정수석실이. 그래갖고 쭉 얘기가 민정수석실의 네. 보고서예요, 저게. 그럼 이 보고서 문건이 있었다는 건 뭐예요? 음주운전이 있었네요. 중요한 건 민정수석이 보고 받은 거잖아, 이 그러네. 보고서로. 그러네. 저 그 당시 민정수석이 문재인이에요. 대통령이죠. 네. 문재인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2020몇 년이죠? 2020년 10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입니다. 쩝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입니다. 하면서 이건 상습적입니다. 맞습니다. 남의 삶을 파괴할 수 맞습니다.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엄단해야 됩니다. 네. 라는 따위의 얘기를 한 자가 네네. 이 사람이 2003년에 벌어진 이 자기의 친구 네. 노무현의 사돈 배병렬을 봐주는 그런 그 일을 경찰을 개입시키고 네. 그다음에 이런 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은폐했다라는 겁니다.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이게 문제가 되니까 자기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네. 자신은 뭐 전혀 모르는 일이다. 네. 무슨 얘기냐면 우리 내 친구 문재인이 뭐 민정수석으로서 네네. 다 처리해줬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쯤 되면 이 집안은 너무 음주운전에 진심이네요. 그렇죠. 네.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하는 얘기와 네, 그렇죠. 그다음에 자기가 실제로 음주운전이 뭐 친구의 사돈이든 아니면 자기 딸이든 입 닫고 딱 씻고 나는 몰라.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야. 그쵸. 라는 거를 계속 보이고 있다는 네, 겁니다. 네. 근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자료에는 네. 조치 및 건의사항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배병렬이 네. 술이 깬 다음에 상대 운전자에게 사과하고 차량 수리비를 변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네. 향후 음주 자제를 권유하는 것이 네. 필요하다. 음주를 왜 자제하냐? 음주운전 아니라면서. 그러니까 2006년도의 해명은 거짓말이었다. 그렇죠. 근데 2017년에 이게 문화일보가 네. 당시 대선이었어요. 대선 네, 과정이었어요. 후보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이 문건을 보이면서 네. 이 문건대로 하면 너네가 다 거짓말을 했다.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하면 네. 또 보고서에 음주운전이라고 썼고 그다음에 보고서가 있으니까 네. 당연히 민정수석한테 보고가 간 거고 더군다나 대통령의 사돈의 이런 음주운전이 얼마나 네. 큰일이겠습니까? 그럼요. 당시에 얼마나 말도 많아. 노건평한테 맨날 저기 대우 뭐 그 당시에 그 계열사 사장이 찾아갔다고 네. 하고 그래갖고 노무현이 그때 곤혹스러웠잖아요. 그런 맞습니다. 일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네. 그러니까 아이고 사돈이 이게 좀 음주운전을 했다라는 게 나중에 파장이 일을까봐 이거를 덮는데 네. 민정수석이 모른다? 그쵸. 불가능한 말도 안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짓말을 다 했다라는 건데 근데 이 조국도 네. 문다이씨 태국으로 이동할 때 그 민정수석실에서 도와준 거 관련해서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거긴 민정수석실이 그러니까 허수아비들이었나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은 다 이렇게 텀블러 들고 머리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쩝쩝쩝쩝거리고 회의 때 자고. 회의 때 자고 안보 회의 때 그러더군요. 김병준 실장이나 혹은 그때 당시에 네. 외교부에서 파견 나간 그런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네. 공무원들이 나중에 얘기하는데 정말 자기 의견이 없는 사람이었대요. 비서실장 시절에 문재인은. 잠만 자고. 그러니까 왜 중요한 회의들이 있잖아요. 네. 비서실장 꼭 참석해야 되는 네. 회의들이 있잖아요. 특히
특히나 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중요하죠. 딴소리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회의에서 아. 다 했는데 나중에 딴소리하고 도대체 갈팡질팡에 이 철학과 이런 어떤 두뇌가 없었더라. 외교 안보 쪽은 특히나 더 경제도 뭐 아는 완전히 것도 없는데 회의는 자고 할 얘기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나중에 혼선만 빚더라라는 네. 건데 어찌 됐든 제가 2006년과 2017년에 각각 문제가 됐던 사안을 왜 들고 나왔겠습니까? 바로 문재인이 자기 딸과 관련해서 그렇죠. 아직까지도 아무 말도 아무 말이 없네요.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똑바로 은폐 못한 거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지 않을까요? 지금 아마 남자들 찾고 있지 않을까요? 입 막으려고. 입 막으려고. 뭐를 막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분은 찾아야 되는 수준의 그런 지인이군요. 그렇죠. 그걸 빨리 찾아야 앞뒤를 지금 맞출 수가 그렇죠, 있다. 그렇죠. 뭐 그러니까 문재인도 그 3시간이 궁금하지 않겠어요? 저 너무 궁금해요. 궁금하지 않겠어요? 잠을 못 자겠어요. 궁금해서. 그러게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제가 생각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문재인 일가는 내로남불의 극단의 그러네요. 내로남불이다. 그러네요.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문재인도 자유로울 수 없다. 없습니다. 문재인 지금이라도 대답해라. 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네. 것이며 네. 자신의 이 범죄 행위 이거 범죄 행위입니다. 맞습니다. 직권남용이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걸 개입했잖아요. 네. 개입했고 은폐했잖아요. 이건 엄정한 범죄 행위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지금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선거에 개입을 했어요. 2017년도에 뭐죠? 2017년도에 당선됐잖아요. 됐죠? 네. 2022년도니까 맞습니다. 2017년도에 이때 문화일보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거는 이호철 비서관이 한 거야. 문재인 민정수석은 모르는 몰라. 일이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게 모른다면 문재인은 그때나 대통령이나 다 허수아비다. 민정수석 때도 허수아비였고 네. 일도 못하고 무능력했고 네.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 비서실장 대통령 시절에도 쩝쩝거리면서 그쵸. 그냥 뒤에서 혼밥이나 병풍 노릇이나 한 거다라는 네. 겁니다. 무능한 거를 택할 것이냐 네. 아니면 이렇게 그 은폐한 범죄자를 네. 택할 것이냐 뭐 무능을 택하고 싶겠지만 네. 지금 가리키고 있는 모든 증거는 아니다. 문재인 당신이 한 거다. 네. 당신이 친구를 위해서 이 음주운전을 한 사람 정면 충돌을 하고 네. 더군다나 지금으로 봤을 때는 아주 네. 나쁜 그런 갑질한 거잖아요. 네, 내가 네. 누군지 아느냐. 내가 노무현의 사돈이다. 그쵸. 너네들 다 죽었어. 다 그러네요. 죽었어. 하고 자 보고서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술이 하도 취해갖고 다음날 술이 깬 다음에 그러니까 이 보고서는 당일날 쓴 거예요. 당일날 썼어. 그러니까 음주운전 네. 만취한 그게 사람한테 만취한 네. 사람한테 왜 내일 깨면 바로 배병렬 보내서 사과시키고 덮어야 된다라고 후속 조치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냥 술을 그만 먹어라가 아니고 그 앞에 보면 사고에 대한 처리가 있네요. 배병렬이 명일 그러니까 다음 날 네. 술이 깬 뒤 상대 운전자에게 사과할 네.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차량 수리비를 변제해 준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고서를 썼어요. 그러면 당일날 쓴 거예요. 당일날 바로 쓴 거예요. 당일날 바로 쓴 거야. 이거를 조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돈한테 해당 이게 김해에서 벌어진 일인데 김해 파출소의 순경이 이거 사과하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잖아. 그쵸. 이호철 비서관이 달려갔을 그쵸. 거라고. 그쵸. 뭘 김해까지. 타고 김해까지 달려갔을 와, 거라고. 전용기 타고 갔을까요? 모르겠죠. 그런데 달려가서 어쨌든 이 일 네. 음주 좀 그만하세요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경찰이 순경이 배병 그렇죠. 이미 누구한테? 만취해서 내가 대통령 사돈이야 이러는 깨서도 사람한테 순경한테 그럴 거야. 넌 내가 누군지 아니? 누군지 아니? 그럴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호철 정도가 나타나서 아이고 저 대통령하고 민정수석이 굉장히 걱정하십니다. 네. 술 조금만 드세요라고 네. 얘기할 수 네. 있는 정도의 그렇죠. 급이 가야지 그렇죠. 이렇게 할 거냐. 그렇죠. 아니 술 먹고 이 정도면 솔직히 얘기하면은 안 드러난 게 얼마나 많았을 거예요. 이런 자들이 그럼요. 갑질을 얼마나 했을 거야.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누적된 거예요. 누적된 거. 그걸 가리는데 이건 드러난 거지. 그렇지. 드러난 맞아요. 거지.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노무현의 사돈을 욕하려고 시작한 거 아닙니다. 문재인입니다. 네. 핵심은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이 덮어줬다. 2020년도에 뭐라 그랬습니까? 음주운전이 뭐라고? 그런데 그때도 네. 2003년의 추억, 2006년의 추억, 2017년의 추억을 또 다 갖고 있으면서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입니다. 그러면서 또
문재인 정부 때 국방부 장관이 네네. 또 음주운전을 은폐한 일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 은폐 전문이시던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은 처음에 정권이 시작하자마자 고위공직자 임용과 관련돼서 네.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만들었던 결격사유 5가지에 플러스 2개를 더해요. 네. 보통 결격사유가 그렇잖아. 부동산 투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군 네. 군 군 입대, 네. 군 입대 뭐 비리라든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다음에 네. 학위 조작, 네. 모금 조작 뭐 이런 거. 그런데 여기에 2가지를 더 넣습니다. 자신들이 완전히 무슨 공정하고 투명하고 굉장히 인권적인 어떤 정부인 양. 첫 번째가 바로 음주운전이에요. 네. 음주운전 절대 안 돼. 고위공직자 임명 안 시킬 안 거야. 돼. 플러스 성 관련 비위. 이것도 절대 안 시킬 거야. 민주당은 고위공직을 다 포기한 건가요? 그분들이 그 전문 아닙니까? 그 조항 없애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그 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은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은폐도 있군요. 그 2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결격사유에 있는데 네. 보시자고요. 첫 번째 국방장관, 두 번째 국방장관인가? 네. 어쨌든 이 국방장관 송영무 아시죠? 네. 정말 골 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 중에 제일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사람이죠. 그렇죠. 더군다나 이 자는 어떤 자냐면 그때 당시에 계엄문건. 네네네. 계엄문건이 맞습니다. 사실은 원래 소요 사태가 있을 때 매뉴얼상 네. 이 소요 사태가 진짜 폭동으로 이어지면 이러이러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네. 사실 매뉴얼 문건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고가 됐어요. 원래 그 2016년도에 소요 그러니까 뭐 이 광화문 내거리에 맨날 시위가 있으니까 네. 기무사가 그것을 당연히 보고를 네. 합니다. 네. 그 문건을 정권이 바뀌고 송영무가 초대 국방장관이구나. 그렇죠. 송영무가 봤죠. 국방장관이 된 다음에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를 받는데 뭐라 그래요? 그 자문하는 군 장성들하고 뭐 법률가들하고 자문위원들이 네, 있잖아요. 네. 자문위원들하고 얘기하면서 회의 때 이렇게 얘기해요. 자문위원들이 이거 잘 매뉴얼이에요. 문제 없어요. 불법적이지 않아요. 하고 의견을 모으니까 그래 불법적이지 않아. 이건 그냥 덮어도 했다가 그렇죠. 문재인이 인도에 가서 일부러 이거를 완전히 기무사 없애려고 기무사를 이 핑계 대고 없애려고 공작을 경로를 했다 어쩌다 네. 하면서 며칠 후에 난리를 네. 칩니다. 네. 그러니까 송영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한테 다 전화해서 내 얘기 지워. 기억에서 지워. 회의 때 없어. 나 회의 지웠어. 네. 해갖고 저기 강요를 맞습니다. 해요. 2사람이 거부를 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종석 국방. 나중에 지금 현재 아니죠. 문재인 윤석열 대통령 초대 국방장관 네. 이종섭 당시 네. 무슨 참모관인가 그랬어요. 어찌됐든 그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직권남용죄로 고소가 되죠. 네. 그 자가 사실은 해군 중령 시절에 1991년 네. 3월 해군 중령 시절에 진해에서 복무 중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네. 경찰에 적발되고요. 요즘 우리 국민들이 다 알아. 혈중 알코올 그러니까요. 농도 몇인가? 네. 0.08이면 면허 취소잖아요. 맞습니다. 0.11. 문다에게 살짝 못 미치네. 살짝 아깝다. 0.03만 있었으면. 근데 이 좌파들은 음주운전을 해도 대부분 만취야. 0.1은 넘어. 보통 기본이 그러니까요. 0.1이야. 그러니까요. 허들은 0.1이야. 그냥. 맞습니다. 기본이야 그냥. 0.1 밑으로는 더 바꾸게 생겼어요. 0.1 이상으로. 뭐 이게 술을 먹었는데 살짝 덜 깼다 이게 아니고 그냥 만취 상태로 잡는 거예요. 항상 이게 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보통 수가 꽉 하고 그쵸. 고함 지르는 그쵸. 그게 0.1 이상인데 0.11 형사 입건은 물론이고 면허 취소 기준도 훌쩍 넘었다. 네. 그러니까 1년 이하 징역 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 와 헌병대로 넘어갔는데 네. 군인이니까. 사건 처리 대장에 완전히 다 뻥뻥뻥뻥 구멍이 뚱뚱뚱뚱 뚫려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덮어진 거예요, 그냥. 삭제 이렇게 됐군요. 그런데 어찌됐든 삭제가 되더라도 이 기록이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는 아이고 검증 과정에서 스스로 알리지 않아서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알리지 않으면 모르니까 그 7가지의 그 결격 사유는 스스로 해당되지 않는다. 해당되지 않는다.
말이 됩니까? 김호중입니까? 뭡니까? 말이 됩니까? 아니 2020년 다시 소환할게. 살인 행위를 애매해. 그리고 남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그쵸. 사고를 안 질렀어도 그쵸. 음주운전 자체가 범죄라며. 맞습니다. 그리고 습관성이라며. 근데 그런 자를 국방장관으로 버젓이 임명을 했더라. 아니 그거를 뭐 몰라서 검증을 못했으면 드러나면은 예. 임명을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임명을 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딱 이거예요. 검증 과정에서 알리지 않아서 몰랐으므로 이거는 적법하다? 뭐. 끝. 그러니까 내 주위에 내 친구의 사돈, 내 딸, 내 장관, 내가 지키는 장관 음주운전 0.3, 4를 해도 상관이 없다. 그렇죠. 스스로 알리면 된다. 스스로 알리지 않으려면 덮어라. 음. 꽁꽁 숨겨라. 그러니까 사도는 음주는 맞지만 알코올 농도 측정이 안 돼 있으니까 이건 문제가 없는 거고 얘는 알코올은 측정했지만 난 몰랐으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알리지 않았으니까 문제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딸은 뭐지 근데?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딸은 3시간이 안 밝혀져가지고 아직 3시간. 그 3시간이 뭔지 참. 이게 정말 단순한 깔끔한 온리 알코올인지 플러스 순수한 알코올. 순수한 알코올. 순수 알코올인지 아니면 무엇가 섞여서 더 많이 나왔다고 또 주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3시간 동안 뭘 했는지 전 너무 궁금해요. 그러게요. 근데 어느 정도로 술을 마시면 1차를 먹고 지금 3시간이 비고 그 다음이 보면은 술집에서 쫓겨나는 거잖아요. 너무 만취해서. 네네. 그러면은 도대체 어느 정도를 마시면 그 시간에 그렇게까지 취할 수가 있죠? 그러게 말이에요. 그 2부에서 다뤄보죠. 네. 바로 2부가 네, 있습니다. 네. 2부가 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네네. 처음에는 문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얘가 은폐도 하려고 그랬나 이러고 보다가 문재인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음주의 진심이구나. 그렇죠. 정말 놀랍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네.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정권 말에는 약간 치매가 좀 의심된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제가 이게 알코올성 치매였나 뭐 이런 생각이 사실 살짝 들기도 하더라고요. 문재인이 이야기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 네. 그런데 내 딸만 빼고 그리고 내 친구의 사돈만 빼고 네. 또 내가 임명하는 장관만 빼고 네. 또 내 와이프, 진짜 실제 대통령, 뭐 김정숙만 빼고 네. 뭐 다 빼는 게 앞으로 책이 한 몇 건 되겠죠.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네. 대통령 장모를 지금 불러서 국감에 부르겠다 이러면서 이미 다 법정 구속까지 됐었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특검을 해야 된다, 장모를 불러야 된다 이러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똑같이 적용해 보면 대통령 사돈도 네네. 거의 비슷한 거리에 있는 친인척이에요. 그럼요. 네, 근데 이 그럼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친인척 관리하는 팀이 이것을 내려가서 그러니까요. 지금 수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술을 자제하라고 권유하는 게 네. 그 친인척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사돈도 맞습니다.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정말 이 내로남불이 끝장난다. 그리고 결국 얘네들이 얘기하는 거는 민정수석실 뭐해? 장모 이런 문제 있으면 은폐했어야지. 왜 똑바로 은폐를 못했어? 이런 메시지였나? 얘네들에게 민정수석실은 사고 은폐반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윤석열 대통령 민정수석실도 사고 은폐에 좀 진심이 돼야 좌파들이 좋아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빨리 정권을 민주당 정권으로 바꾸고 싶을 거예요. 그래갖고 이태원 일대에 특별하게 그 뒷골목들의 CCTV는 다 가려져야 된다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까. 네. 네. 오늘 보니까 경찰이 위험운전치사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네. 예, 그걸 적용하겠다는 얘기가. 특정 가중범죄처벌법에 해당되는 건데 음주운전하고는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데 네. 이게 어떤 경우냐면 만취해가지고 차를 타서 실제로 운전을 해가지고 네네. 막 정말 사람을 쳤다든지 네. 아니면 거의 치게 만든 그러네요. 그런 상황일 네. 경우에 적용을 하는 거고요. 네. 이 경우는 인정이 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세죠. 세네요. 그러니까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에다가 이제 만취 음주 운전 네. 그 또 이제 별도로 적용 2개가 되면은 지금 이제 이런 경우에 볼 때는 100건 중 91건이 결국은 징역형이다. 다만 집행유예가 된다.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어느 방송을 보니까 이제 변호사 출신 정치인이 이제 얘기하는 걸 보니까 이런 법조인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변이 없는 한 적용된다. 집유가 적용될 것 같다라고 합니다. 모르죠. 아직 오늘 지금 뭐 이와 관련해서 네. 조지호 경찰청장이 마침 오늘 경찰청 국정감사였고요. 네. 오늘 국회 각정감사 나왔는데 네, 오늘 행안위가 문다혜 특검 거의 그렇습니다. 문다혜 행안이라는데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에 판단할 문제다. 한마디로 그 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네. 사실관계를 보겠다 이런 걸로 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유 이거 그러면은 이게 적용이 된다면 근데 지금 문다혜 씨가 변호사를 또 청와대 출신 변호사를 선임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아마 요 사건이 아니고 예. 다른 사건인 거죠. 아니 같이 이제 병합해서 하겠죠. 근데 이 전혀 다른 사건. 아니요. 그 어떤 지금 어느 그 변호사 선임한 거는 다른 거. 그쵸. 지금 현재 뭐 많잖아요. 뭐 2억 5천만 원 네, 수상한 네. 5천만 원 수상한 돈 뭉치고 네, 시작해서 네. 지금 압수수색까지 다 했기 때문에 이게 특혜 채용 관련해서. 그럼요. 근데 그쵸, 뭐죠? 예. 이제 그 김에 이거 그냥 저 패키지로 약간 할인 가격으로 할지도 모르죠. 네. 1+1으로. 1+1. 1+1으로. 뭐 근데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건 네. 따로 좀 돈 좀 내셔야죠. 해야 되겠죠. 이거 좀 쉬운 거 아니에요, 이거. 네. 근데 지금 개딸들이 네. 그 문다혜 씨, 저기 문재인 대통령 빨리 탈당하라고 지금. 아니 개딸들은 그런- 사실 문재인 대통령 안 좋아하거든요. 네. 그 개딸들이 제일 지금 사실 싫은 거는 지난번 부산에서 네. 문재인만 그렇게 막 PK 지역 안 나돌아 다녔어도 완전히 이번에 탄핵 의석 확보하는 거였는데 막판에 본인이 숟가락 얹겠다고 막 돌아다니다가 네. 오히려 간표 요인됐다. 네. 그게 아마 제일 싫을 겁니다. 그렇게 보는구나. 네. 제가 물어봤어요. 그 PK 이제 의원들한테 네. 그 국힘의 의원이라든가 또 민주당 떨어진 분들 있잖아요. 네네. 제가 물어봤어요. 막판에 PK도 요동친다 그랬는데 그래도 굉장히 그냥 국민의힘으로 결집했다. 이유가 뭐라고 보냐 그랬더니 다들 씩 웃으면서 우리 문프 덕분 그러더라고. 그러면 이제 이재명 헬기로 띄운 부산을 문재인이 완전히 그냥 확인 사살했다. 멋지네요. 그런 겁니다. 멋지네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지금 윤건영 의원이 네. 자기는 문다혜 씨가 엄청 처벌을 받아야 된다. 요게- 대통령도 같은 입장일 거다 이런 얘기를 저는 이 했어요. 입장을 어떻게 지금 일주일 만에 근 일주일이 오늘 한 그쵸. 거 아니야? 그쵸. 지난주 토요일 날 새벽에 맞아요. 범행은 저질러졌는데 오늘 지금 맞아요. 오늘 나왔잖아요. 금요일 아니에요 지금? 맞아요. 6일 만에 나온 거네? 그러네요. 네. 근데 이분 뭐만 나오면 바로 그냥 받아치고 막 뭐가 잘못이냐 하다 이런 것까지 문제 삼는다 하는 분인데 왜 이거는 그냥 이렇게 6일이나 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왜 6일이나 끌었는지 모르겠고 아니 뭐 저는 이거 사과한 것 자체는 인정합니다. 잘했어요. 그러니까 잘했고 이건 뭐 제대로 할 만하셨다고. 변명의 여지가 없잖아요.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기 근데 저는 이 집단은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경우 되게 어떻게 하냐면요. 침묵해요. 대부분 침묵해. 예를 들어 그러네. 대표적으로 그 문다혜 곡구식관 다닌 거. 얘기 그거는 안 아예 하죠? 대놓고 어떻게 얘기 안 하면 하죠? 확인이 안 된다 그래. 어떻게 확인이 안 된다 그럽니까? 근데 그때 어쨌든 곡구식관 터진 그러네요. 지가 그 6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문의 침묵이야. 네네. 절대 아무 얘기를 안 해. 네. 곡구식관에 고도 얘기를 안 했지. 근데 이거는 그래도 일주일 만에 6일 만에 어쨌든 간에 뭐 이제 인정을 한 거니까 그거는 평가를 하는데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평가할 게 아니죠. 오히려 그렇죠. 왜 늦었냐 그러는데 그렇죠. 여기가 웬일이야? 라는 말은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어쨌든 6일만 한 것도 좀 문제가 있고요. 둘째, 이게 지금 대변인 내세워서 할 일입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거 윤석열 대통령 딸이 이렇게 있었고 이런 일을 해봐요. 그럼 청와대 특검 들어갔습니다. 용산 대변인이 뭐라고 하면은 왜 비겁하게 대변인에 대해 숨지 말고 윤석열 본인이 맞아요. 하라 맞아요. 어쩌고 저쩌고 그럼 뭐 난리 쳤겠죠. 네. 그리고 보니까 윤건영 의원은 또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너무 이제 안주까지 다 까발려주는 건 과하지 않냐.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 그럼 그죠 어디서 술을 마시고 어떻게 이동했다라는 과정에서 1차로 어디 고깃집에서 그럼 고깃집이란 게 뭐냐? 그걸로 뭘 먹었다. 안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괜히 괜한 걸로 트집 잡는 거죠. 근데 우린 또 그 사라진 2시간 반이 너무 그리고 전 국민의 관심. 이거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어떻게 좀 보도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추적을 계속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지금 사실 문다혜 씨 때문에 기자들이 지금 무슨 죄입니까? 6일 내내 지금 용산서에요. 지금 저희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 교대로 일교대로 지금 계속 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뭡니까? 근데 이게 경찰이 비공개 소환을 하겠다고 지금 했잖아요. 비공개가 원칙이라고는 하지만 용산서의 구조가 참으로 다양하게도 기자들이 마음을 작심하고 지키면은 그 비공개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문이 하나밖에 없고 후문도 없고 지하 주차장도 없어요. 이 세 가지. 훌륭한데요?
문 씨라서 그런가? 하여간 문이 하나밖에 없어. 그 왜 하필 용산에서 마셔가지고. 그렇죠. 이게 결국 그리고 왜 하필 그렇게 지금 민주당이 참사를 살아가는. 애도하는 왜 그곳에서 굳이 마시는지. 그러니까. 네, 그것도 좀 그러니까. 그렇죠. 이쯤 되면 팽목항에서도 누구 하나 마실 때 아니,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 우리 이재명 같은 경우는 뭐 툭하면은 분리하면 판사 받고 달라. 사건 병합해 달라. 아. 이것도 그러면 후문이 있고 지하주차장이 있는 다른 경찰서로 좀 바꿔달라고. 경찰서를 바꿔달라. 그렇게 아니면 못해- 또 그렇게는 안 얘기하겠죠. 되지, 근데. 그까지 술 좀 마셨다고 네. 나를 회수를 시킨다고. 그거는 이제 그렇게는 네. 안 되지. 네, 너무 웃긴 건 또 이제 조국이에요. 네. 조국 또 그 대표라 그래야 돼. 하여튼 조국. 대표라기보다는 이제 수감 예정자. 조국 씨는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음. 이미 다 관여한 딸, 다 큰 딸인데 그거를 왜 아빠한테 물어보냐? 그건 문다이가 알아서 아니 처리해야 얼마 된다. 전에 근데 뭐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니고 그렇죠. 뭐 참지 않고 아빠랑 함께하겠다 뭐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럴 때는 왜 그럼 아빠랑 함께하는 거를 왜 가년한 딸이 왜 아빠랑 네. 저렇게 달라붙냐 캥거루 하냐? 네네. 그거 말도 안 되고 뭐 내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그러면 왜 저 문다혜 다 관여한 딸이 저 뭐냐 30대 이미 중반을 넘는 딸이 네. 왜 청와대 국민이 대통령한테 빌려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왜 빌부터 가지고 그쵸. 본인 집은 그치. 아마 전세니 월세니에서 수입 다 꿀 빨면서 왜 본인은 그러면 국민 세금 기대 갖고서는 그렇죠. 거기서 그렇죠. 그러면은 그 관여한 딸이 아니지 그거는 그치. 관여한 딸이 아니고 아빠 혜택 실컷 계속 빌부터 먹고 사는 그럼요. 캥거루고 그래, 아기 캥거루. 캥거루고 아기 캥거루의 잘못은 그 캥거루를 계속 자기 지금 태반에다가 집어넣고 계속 저 뭐냐 이 저 그 진행은 저절면서. 엄마 캥거루 아빠 캥거루가 사과해야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그런 뭐 자식을 어떤 독립된 인격체를 보는 것 관련해 다른 사람 은 몰라도 조국은 좀 그런 얘기를 하기가 아 당연하죠. 본인부터가 지금 저 뭐냐 그 지금 딸을 뭐냐 그럼요. 모든 젊은이들을 가장 공분케 만든 그 뭐 하여간 그 딸 지금 결국 그 딸은 다 취소됐잖아요. 그럼요. 부산대 의대 그럼요. 가짜 진짜 그야말로 네. 근데 좀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네 딸보다 내 딸이 낫다 이런. 네. 근데 사실 저는 그들 딸들의 전쟁이라서 또 네. 아니 이렇게 와이프들의 전쟁 김희경, 김정수 이렇게 가다가 또 네. 딸들의 전쟁으로 또 이 전선이 바뀌어가지고 근데 정말 우리나라는 여성이 지배하는 나라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부인 아니면 뭐 딸 뭐 다 그런 그쵸. 분들이 네. 생각보다 아들들은 좀 소외되고 있어요. 아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에는 또 아들이 또 네. 한바탕 했죠. 네, 보니까는 뭐 여간에서는 알 수 없는 정보를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가난하고 힘든 예술인들 네. 지원하는 그게 어떻게 문준영 그러니까. 계좌에 툭툭 꽂히는지 그러니까. 정말 대단했죠. 예, 네. 예. 그랬더니 뭐라 그러더라요? 그런 것도 다 능력이라 그랬던가요? 네, 뭐 하여간 그랬습니다. 네, 근데 저는 사실 이번에 이제 1심이 나오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가. 예. 그리고 나면은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될 것이냐. 요게 이제 관심들이 네, 많은데 네. 저는 민주당이 이제 만약에 1심에서 유죄가 나온다면 네. 친문이 재결집해서 좀 당이 휘청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근데 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몰려버리면 딸과 함께 네. 이 딸이 워낙 큰 사고를 쳐서 네. 이러면은 이게 이후에 민주당이 좀 흔들리는 데 있어서 악재가 되지 저는 않을까?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왜냐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 사과한 거예요. 아~ 턴 거예요. 네. 아~ 이렇게 사과를 일단 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 털려가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저 뭐냐 그냥 이 대비하는 거라고 봐요. 그리고 저 그 누구냐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 문재인이 바보라고. 그 빨리 그냥 일찌감치 사과해보고 하면은 훨씬 영웅되는데. 그쵸. 이렇게 해서 딸을 제물로 내주고 끝냈어야 되는데. 아니 뭐 재물이라는 표현도 좀 어폐가 있죠. 아니 잘못을 했으니까 재물도 아니지. 당연히 이실 짓고 시키는 거지. 얘네들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네. 제대에 삽당한 벌을 받으면 재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참.